시청자 여러분,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10대에 거친 목공일을 시작해 훗날 수십억 원대 공장 4개를 거느린 거부로 비상한 남성이 있습니다. 지독한 가난을 뚫고 억만장자가 된 그의 극적인 인생 궤적을 가장 친절하고 정밀한 맹파명리의 논리로 완벽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명주의 운명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신축년, 경자월, 병자일, 경인시에 태어난 남성입니다. 오직 맹가명리만이 읽어낼 수 있는 부의 폭발 원리를 단 하나의 글자도 놓치지 않고 아주 쉽게 쪼개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명주는 왜 초등학교를 중퇴해야만 했을까요? 명국 우측 끝을 보십시오. 신금 정제가 연주에 떨어져 있습니다. 맹파 이론에서 재물과 합하는 일주가 신약할 때 연상의 재성이 힘없이 떨어져 있으면 조상의 덕이 없고 가정이 몹시 빈곤함을 나타냅니다. 지독한 가난이 그의 학업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10대 무술 대운, 그는 체력을 쓰는 고된 목공일을 시작합니다. 일간 병화가 자신을 돕는 비견이 없는 상태에서 기술을 뜻하는 축토 상관을 보았고 이 상관이 신금 재성을 무겁게 차고 있습니다. 맹파에서 비겁과 상관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은 뼈 빠지는 체력과 손재주로 노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고단한 시기, 부친마저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맹파 육친법의 정밀함입니다. 원국에서 부친을 뜻하는 축토 재물창고가 열리지 못하고 자수와 자축합으로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그런데 10대 술토대운이 도래하여 축술형으로 닫힌 창고를 무참히 부숴버립니다. 부친의 생명선이 끊어진 것입니다. 가난 속에서도 그의 혼인운은 몹시 아름답습니다. 천간을 보면 경금과 신금, 재성들이 일간 병화를 다정하게 애워싸는 완벽한 재성포국을 이룹니다. 게다가 부부궁인 일지와 천지합을 이루어 흔들림 없이 안정되니 일생 단 한 번의 혼인으로 부부의 정이 매우 깊고 화목합니다. 80년대 그는 자신의 첫 건물을 지으며 점차 안정을 찾습니다. 맹파의 핵심 상법. 일간 병화가 좌하에 자수 정관에 깔고 앉았는데 이 강력한 관성이 명국에 흩어진 재물들을 완벽하게 끌어당겨 통솔합니다. 관이 재물을 거느리는 이 구조는 장차 그가 거머쥘 부의 등급이 일반 상인을 아득히 넘어섬을 확정짓습니다. 그가 장차 세울 기업의 규모는 어떨까요? 시주 경인기동을 주목하십시오. 경금 편제가 외부를 뜻하는 문호에서 인목 인성희에 떡하니 앉았습니다. 맹파명리에서 인성은 기업과 거대한 공장을 뜻합니다. 재물이 인성희에 군림하니 그 기업의 규모가 방대하고 웅장함을 완벽히 증명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까요? 시상의 경금 편제는 멀리 떨어진 연지 축토 창고에서 뻗어나와 시상으로 투출하였습니다. 맹파상법에서 이는 대도시의 중앙 공장에서 거대하게 물건을 생산하여 수많은 소도시와 외곽으로 뻗어나가 판매하는 압도적인 프랜차이즈 사업망의 조합을 명확히 그려냅니다. 31살 병신대운, 마침내 운명의 대폭발이 시작됩니다. 일간이 대운 신금 재성 위에 앉아 도래하는데 원국에서 고요히 잠자던 시지 인목 인성을 인신충으로 강력하게 때려 엔진을 켭니다. 주공의 발생. 내 거대한 공장이 마침내 폭발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며 수십억 원을 쓸어담습니다. 어떤 아이템의 공장일까요? 소름 돋는 맹팍물상의 디테일입니다. 명국의 경인조합은 목재를 다루는 목궁 가구를, 신축조합은 맑고 차가운 유리를 뜻합니다. 또한 원국의 자수와 대운의 신금이 만나는 것은 복잡하게 재련된 액체, 즉 화국약품 공장의 물상을 기가 막히게 그려냅니다. 대운에서 도래한 하나의 신금이 지지 전체의 글자들을 완벽하게 흔들어 깨웁니다. 목재, 유리, 화학이 결합된 초대형 공장들이 풀가동되며 초등학교를 중퇴했던 가난한 목수는 이 대운의 단숨에 수십억 원을 거머쥐는 거대한 공장장으로 우뚝 섭니다. 가난한 목수에서 수십억 대의 재벌로 비상한 명주. 하지만 그의 성장은 결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생 최고의 황금기인 41살 을미대운에 진입하여 무려 4개의 공장을 세우고 가족 기업을 완성하는 더 놀랍고 정교한 맹파의 비밀을 파헤쳐보겠습니다. 41살,
명주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최고의 황금기인 을미대운이 도래합니다. 이 20년 동안 명주는 가족들과 함께 무려 4개의 공장을 설립하며 재산을 80억대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불리게 됩니다. 맹파 명리의 초정밀 분석 들어갑니다. 대운천간의 을목인성, 즉 기업의 문서가 원국의 경금재성, 즉 거대한 돈과 만나 을경합을 이룹니다. 명리에서 인성과 재성의 결합은 곧 막대한 자금을 공장에 투자한다는 것을 명확히 뜻합니다. 인성이 여러 개이니 공장도 여러 개를 세우는 것입니다. 대운지지 미토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미토는 명국의 공장인 인목을 묘고로 거두어 대표하는 글자입니다. 이 거대한 기업의 창고가 년지에 굳게 닫혀있던 재물창고 축토를 향해 돌진하여 충미충으로 통쾌하게 박살내어 열어젖힙니다. 닫혀있던 재고가 열려 쏟아지는 부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게다가 대운 미토가 원국의 자수를 자미천으로 강하게 찔러 주공의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립니다. 이는 특히 화공기업의 이익이 폭발적으로 상승함을 나타내는 맹파만의 소름 돋는 비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대운이라도 매년 좋을 수는 없습니다. 2004년 갑신년과 2005년 을유년, 공장의 수익이 뚝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명국이 필요로 하는 조토와 목화의 기운을 차가운 금기운의 유년이 와서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명리는 이토록 세밀합니다. 그러나 2006년 병술년,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조토인 술토가 날아와 명국의 축토를 축술형으로 다시 한번 무자비하게 타격하여 금고를 엽니다. 명조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과감히 투자하여 공장을 또 열었고 단 1년 만에 10억 원을 쓸어 담는 기염을 토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팔자가 어떻게 수십억 거부가 될 수 있었는지 그 근본 원리를 다시 짚어드립니다. 명국을 보십시오. 금과 수, 즉 차가운 음의 글자들이 거대한 무리를 이루고 있는데 오직 시지의 인목인성 하나만이 유일한 따뜻한 양의 기운, 즉 독양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얕은 명리 지식으로는 일간이 너무 약하다며 가난한 사주라고 큰 오판을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맹파의 진실은 다릅니다. 어둠 속의 유일한 빛인 이 귀중한 인목공장을 대운이 와서 충으로 깨워 돌리고 미토가 창고를 열어젖히니 그 부의 크기를 감히 잴 수 없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톱밥을 마시며 고생하던 가난한 소녀는 운명의 정확한 타이밍에 닫힌 창고를 부수고 거대한 공장을 가동하여 총자산 80억의 주식회사 대주주로 당당히 우뚝 섰습니다. 한편의 영화보다 더 짜릿한 인간 승리의 웅장한 드라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의 사주 속에도 굳게 닫힌 거대한 황금 창고가 있을지 모릅니다. 맹파명리는 그 창고가 언제, 어떤 대운의 망치를 만나 통쾌하게 열리는지 한치의 오차 없이 알려주는 인생 최고의 절대 나침반입니다. 오늘 가구공장 재벌의 눈물겨운 드라마와 창고를 부서여는 맹파의 초정밀 원리 해설이 여러분의 통찰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이 이렇게 이치에 맞고 깊이 있는 명품 교육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가는 유일한 힘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실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소름 돋는 맹파 스토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